실화 배신의 그림자. 신뢰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다. 형제들의 과거 상처가 드러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은 오빠들을 하나씩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동안 형들의 압박과 3억 빚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온 동네에서 자신을 손가락질한다는 생각에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남편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당신이 쓰러질 것 같아요. 병원에라도 가봐요. 병원에 가서 뭐해?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치잖아. 그래도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내 아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이런 상황에서 막내 아들에게 한 가지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박모 씨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야,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며? 응. 형들과 완전히 틀어졌어. 박 씨가 막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지. 너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무슨 제안? 너 지금 유산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먼저 처분하면 어때? 막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분한다고? 응. 아직 공식적으로 상속 등기가 끝나지 않았잖아. 그 전에 일부 부동산을 미리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어두는 거야. 그게 가능해? 박 씨가 비밀스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잖아. 방법이 있어. 막내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니야? 불법까지는 아니고. 약간 편법이지. 어차피 내 몫으로 나올 유산이니까 미리 처분하는 것뿐이야. 박 씨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형들이 너를 법정에 끌고 가려고 하잖아. 그럼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들어갈 거야. 차라리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막내 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알면 누가 알려고 그래? 조용히 처리하면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알아도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처리된 일이니까. 박 씨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 중에서 한 채만 먼저 처분해. 그럼 약 15억 정도는 나올 거야. 그 돈으로 3억 빚도 갚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막내 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처리해 줄게. 결국 막내 아들은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막내 아들은 박 씨와 함께 강남의 한 아파트를 비밀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선계약 형태로 진행한 것이었어요. 자, 이제 됐다. 15억이야. 박 씨가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통장을 받아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야, 지금 와서 뭘 망설여? 어차피 내 몫이었을 돈이야. 막내 아들은 그 돈으로 우선 3억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형들이 요구하면 빚을 갚겠다고 하기 위해서였죠. 나머지 12억은 비밀 계좌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거든요. 이 소식은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친구가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었어요. 너네 집 막내 오빠가 강남 아파트 하나 팔았다며? 15억에?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상속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분명히 김 씨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은 급히 막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야, 나 누나야. 너 혹시 아파트 판 거 있어? 막내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너가 강남 아파트 하나 팔았다고. 아, 그게. 막내 아들이 말을 더듬자 딸은 직감했습니다. 설마 정말 팔았어? 누나. 대답해. 팔았어, 안 팔았어? 결국 막내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팔긴 팔았는데 내 몫이었을 거니까. 딸이 기겁했습니다. 너 미쳤어? 아직 상속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형들이 너무 몰아붙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몰래 처분하는 게 말이 돼? 오빠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딸은 당장 큰오빠와 둘째 오빠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일단 막내 오빠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막내 오빠를 만났습니다. 막내야, 정확히 뭘 한 거야?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15억에 팔았어. 누구한테? 내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 3억은 형들한테 빚 갚을 용도로 빼두고 나머지는 따로 보관하고 있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야, 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 알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잖아. 살아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딸이 막내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해. 그게 가능할까? 해야지. 안 그러면 오빠들이 알았을 때 정말 큰일 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막내가 아파트 팔았다는 게 사실이야?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 명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딸의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이미 들켜버린 것이었어요. 오빠,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만나서 얘기하긴. 당장 막내를 데려와. 1시간 후 아버지 집에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모르시고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큰아들이 막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정말 아파트 팔았어?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고개 숙이지 말고 대답해.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어.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둘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그런 일을 했어? 형들 설명할게. 설명? 큰아들이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뭘 설명해? 내가 우리 몰래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는 걸?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막내야, 내가 정말 그런 일을. 막내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형들이 너무 몰아붙이니까. 몰아붙인다고? 둘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 거야? 도둑질이라니요? 그럼 뭐야? 아직 상속도 끝나지 않은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야? 큰아들이 다가가서 막내의 가슴팍을 움켜잡았습니다. 야, 그 돈 지금 어디 있어? 형, 진정해. 진정하라고? 15억을 먹튀한 놈한테 진정하라고. 딸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오빠들 일단 진정하고. 누나도 알고 있었어? 둘째가 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나도 어제 알았어. 어제 알았으면서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딸이 당황했습니다. 막내한테 취소하라고 하려고 했어.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취소? 이미 15억을 빼돌린 놈한테 취소? 막내 아들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형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계속 스트레스 받고 3억 빚 갚으라는 압박에. 압박?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압박 안 받았어? 우리도 똑같이 힘들었어. 하지만 형들은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라고? 큰아들이 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받을 유산이 줄어든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형들 3억은 따로 빼둬서 빚 갚을 준비했어요. 나머지 12억만. 12억만? 둘째가 기가 막혀 했습니다. 12억이 적은 돈이야? 큰아들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너를 고소할 거야. 고소요?
당연하지. 상속 재산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얘들아, 제발. 형제끼리 고소는 안 된다.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둘째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일까지 그 돈 다시 돌려놔. 안 그러면 정말 고소한다. 형, 이미 계약이 끝나서. 계약이 끝났다고? 그럼 15억 현금으로라도 돌려놔. 막내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15억을 어디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결국 그날 밤 가족 회의는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고, 막내 아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형제들 사이에는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완전한 배신과 증오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막내 아들의 은밀한 부동산 처분 사건은 가족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이 가족에게 화해의 가능성은 정말로 없어진 것일까요? 마이너스. 오늘은 막내 아들의 은밀한 배신이 가족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15억 아파트의 비밀 매각,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서 벌어진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 이제 형제들 사이에는 더 이상 신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깨어진 가족에게 희망은 남아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